다음 거 한번 볼 건데 이번에 이제 에너지야. 우리 방금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로 전환되고 에너지는 일로 전환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에너지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부터 공부해 볼까 합니다. 가보자. 1번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의 정의는 이미 단어에 다 써 있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특정 높이에서 물체가 가지는 그냥 그 에너지를 우린 통틀어서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 즉 공식이 존재하는데 공식이 생각보다 꽤 익숙할 거야. 익숙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9.8mh예요. 이거 어디서 본 거랑 똑같아? 중력과 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그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까 다 필기를 했어요. 아까 정확히 이 자리에다가 필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가야 되겠지? 첫 번째, 자, 문자 M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량. 사용하게 되는 단위는 킬로그램. 맞지? 그리고 두 번째, 문자 H 무엇을 의미하나요? 높이. 사용하는 단위는 미터. 가지 H래. 가지 이래. 가지는 H. 특정한 높이에서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다. 쏘리.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는 결국에 그래서 중력과 일의 양이랑 굉장히 관련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뭐 잘 그리지는 못하기에 이렇게만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이렇게 바닥에 1층짜리 집이 있고 그 위에 2층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습니까? 됐죠? 자, 1층까지의 높이를 예를 들어서 3m라고 한번 해볼 거고요. 1층에서 2층까지를 약 2m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1층에 놓여 있는 공은요. 잘 들어봐야 돼. 지면을 기준으로는 높이가 몇 미터인 거야? 3m인 거야. 이해되죠? 그쵸? 그런데 1층을 기준으로 높이를 재자면 높이는 몇 미터인 거야? 아니지. 0미터인 거야. 아니, 1층을 기준 잡는다 그랬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공은 1층을 기준 잡을 거야. 그럼 높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고 볼 거야. 이해됐죠? 근데 기준을 바닥으로 잡으면 3m 높이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 이해되죠? 그런 의미인 거야. 그럼 만약에 2층에 놓여 있는 공이 있어. 알았죠? 지면을 기준으로는 높이가 몇 미터인 거예요? 5미터인 거죠. 그쵸? 1층을 기준으로는 높이가 몇 미터에 있는 거예요? 2미터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이해되니? 그쵸? 이런 식으로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높이. 이해됩니까?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준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고 높이가 달라지게 되면서 결국에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에너지 값도 달라지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김병겸 제자로 꽤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분자에 들어가면 항상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분자에 들어가면 비례. 그 다음 분모에 들어가면 항상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반비례. 그런데 지금 미지수, 우리가 값을 넣고 곱해야 되는 문자들은 전부 다
질량과 높이일 겁니다. 맞아, 아니야? 그런데 즉 질량과 높이 같은 경우는 다 분자에 곱해져 있습니까? 분모에 곱해져 있습니까? 분자에 곱해져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결론?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의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어? 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따라서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1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고요. 1m의 높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쵸?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 만약에 질량을 2배로 늘려볼 거야. 이해되니? 질량을 2배로 늘려주게 된다면 전체적인 에너지는 몇 배가 될까요? 비례관계라 그랬으니까 2배가 되는 거야. 당연하겠죠. 1kg에서 2kg이 된다면 위치 에너지의 크기도 2배로 증가할 거야.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질량이 3배가 된다면 전체적인 에너지도 몇 배가 될까? 3배가 될 수밖에 없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럼 여러분 이것도 자연스러울 거예요. 높이가 만약에 1m에서 2m로 변한다면 전체적인 에너지도 몇 배 되겠습니까? 2배 돼야 되겠죠? 비례할 거니까요. 따로따로 보는 거야 지금. 알았지? 그럼 자연스럽게 높이가 1m에서 3m로 변하였다면 전체적인 에너지도 몇 배 되겠어? 3배가 되겠죠. 여러분 이 말뜻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서 설명이 가능해질 겁니다. 질량이 500g으로 절반 감소했다면 에너지도 몇 배 돼야 돼? 절반. 당연한 걸 겁니다. 같은 숫자를 곱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죠? 그쵸?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1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랬죠. 기억합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에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1의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요거를 완전히 공식화 시켜보면은 이러한 공식화가 가능해지는데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 즉 9.8 m h라고 하는 것은요.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과 똑같다는 겁니까? 1의 양을 구하는 공식인 F 곱하기 S라고 하는 형태랑 같다로 놓고 풀 수가 있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은 높은 곳에 이렇게 추가 있어요. 약간 아랫부분을 넓게 추를 한번 만들어 볼게. 알았지? 그리고 이 밑에 나무 도막을 집게로 빨래 집게 같은 걸로 잡아놨어. 알았지? 그 다음 우리가 이 추를 아래로 떨어뜨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나무 토막은요 힘을 작용받을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힘을 작용받죠? 쿵 떨어질 거니까 아래 방향으로 힘을 작용받을 겁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힘을 작용받았게 되었을 때 아주 조금이긴 하겠지만 나무 토막이 밀려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밀려나는 방향도 어느 방향이겠어? 아래 방향이겠지. 얘들아 어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죠. 이해되니? 그쵸? 자, 얘들아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 볼 거야. 알았지? 질문해 볼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추의 질량을요 2배로 무겁게 한번 해볼게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치 에너지의 크기도 몇 배가 되죠? 2배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공식화한 걸 봤을 때 왼쪽 좌항의 총 값이 몇 배가 됩니까? 2배가 될 거예요. 그럼 오른쪽 우항의 값도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될 건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2배가 되는 것은 이동 거리가 2배로 늘어나요. 이해되니? 왜 2배가 되느냐? 자, 두 번째 필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쌤, 왜 F값은 변하지 않고 S값만 변화하는 건가요? 질문할 수 있겠죠. 질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봐요. 좌항이 몇 배가 됐어요? 2배 됐죠. 네. 맞아, 아니야? 왼쪽이 위치 에너지 값이잖아.
왼쪽이 2배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오른쪽도 2배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F값도 늘어나고 S값도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그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S값만 2배로 늘어났다는 소리야. 그럼 F값은 어떻다는 소리입니까? 이 그대로다! F값은 일정해요. 아니 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무거운 줄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나무 토막을 미는 힘이 더 세질까 약해질까? 세지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 제가요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이 정도 높이 떨어뜨리는 거랑 분필이 어떨 때 깨질 것 같아? 여기잖아. 그 이유는 뭐야? 더 높은 곳에 떨어뜨렸으니까 에너지 값이 증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분필에 가해지는 충격, 힘이 더 세진 거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F값의 의미가 뭐냐면은 잡고 있는 힘이에요. 이해됩니까? 잡고 있는 힘이 F값이야. 자, 높은 곳에 떨어뜨리나 얕은 곳에 떨어뜨리나 이 잡고 있는 집게의 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해돼? 그러니까 F값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찰력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죠? 변화해요? 변화하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살짝의 응용 문제 한번 내볼까? 별거 아니야. 되게 쉬워. 자, 3번째 응용 문제야. 만약에 질량을 2배로 늘릴 거고, 오케이? 높이를 2배로 늘렸다면 이동 거리는 몇 배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대로 1배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래프적인 설명으로 낼 때가 있어요. 그래프적인 설명인데 별거 아닙니다. 자, X축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질량으로 놓고 Y축에다가 에너지를 놓게 되면은 비례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 다음 너무나 당연하게도 X축에다가 높이를 집어넣어도 에너지는 일정하게 비례하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정비례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이는 X축과 Y축이 변화해도 같은 그래프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 5번째. 이거 강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나무 토막을 잡고 있는 F,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쌤 요거 말고 다른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이 위치 에너지가 1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될 때 나무 토막을 잡고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항상 F는 일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변화하지 않아요. 그럼 얘들아, 미지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죠? 그럼 우리에게 뭐 물어보겠어? 질량을 구하시오. 높이를 구하시오. 힘의 크기, 변화하지 않겠지만 구하라고 하겠죠. 이동 거리도 구하라고 하겠죠. 오케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구해야 될 것은 총 4가지가 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식에다가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됐죠?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고, 3번째는 운동 에너지야. 끝났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요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는. 자, 여러분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속력을 가지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야. 간단하지? 자,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도 구하는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구해지게 되는 것이냐? 얘도 간단해요.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 아니야, 생각보다 간단해. 잘 봐.
여러분 과학에서는 항상 스몰 m, 문자 m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량을 의미하죠. 사용하는 단위 뭐예요? 킬로그램이죠. 두 번째, 이 V 값은 속력을 의미합니다. 속력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쵸?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속력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잘 봐야 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 거지. 그치? 속력에 비례한 것은 아니에요. 요 문구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도 세 번째에다가 제가 필기했던 내용은 요거죠. 뭘 필기했었냐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으로 전환된다?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그랬죠. 요 내용을 저는 4번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운동 에너지인데요. 특징이라고 쓸게요. 특징. 자, 가장 중요한 문구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는요. 질량과 그 다음 괄호치고 속력 그 다음 이 제곱에 비례한 거야. 다른 것에 비례한 게 아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시험 문제로 주로 나오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수레가 있어. 바퀴 달린 수레가 있어. 수레가 있어. 질량은 m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V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해보자. 이해됐어? 여러분 당연할 거예요. 야,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워질 텐데 첫 번째 건 굉장히 쉬워. 여러분 질량이 처음에 2배가 돼요. 근데 질량에는 비례한다 그랬지. 그러면 에너지는 몇 배 돼야 돼? 2배. 3배가 되면 질량이 에너지도 3배. 질량이 2분의 1이 되면 에너지 값도 2분의 1.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속력 제곱에 비례한 거지. 네. 맞아 아니야? 잘 봐야 돼. V의 제곱 한 개 2배가 됐어. 그럼 에너지 몇 배 돼야 돼? 제곱에 비례하다 그랬으니까 2배 돼야 돼. 속력 제곱에 비례하다 그랬잖아. 이해되죠? 느낌 왔죠? 그쵸? 자, 가장 중요한 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이 2배가 되면 에너지는 몇 배가 될까요? 제곱이라 그랬죠? 제곱입니다. 얼마 될까요? 4배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은 속력이 3배가 되면 에너지는 몇 배가 될까요? 6배 같은 소리 하는 새끼야. 제곱이라고! 9배. 그죠? 속력이 2분의 1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에너지는 몇 배가 돼야 돼요? 4분의 1배. 됐죠?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왼쪽 3번에 필기했던 내용,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가 일의 양으로는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2분의 1 m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f 곱하기 s의 형태로 전환이 된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는 시험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바퀴 달린 수레가 있어요.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무 토막과 충돌을 하게 돼요. 그럼 이 나무 토막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작용받죠? 오른쪽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이동하죠? 오른쪽.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니까 힘 1 한 거네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꽤 재밌어요. 1번 질량이 처음에 2배가 돼요. 그럼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전체적인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됩니까? 2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칠판 한번 봐주세요. 좌항이 2배가 된 거죠. 그럼 우항도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2배가 되는 것은 이동 거리만 2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여기서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총 3가지 케이스 할 겁니다. 따라와 주세요. 그대로 필기할 거야.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 몇 배가 돼야 돼? 2배 돼야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항에서 2배가 된 건 누구만 2배가 되는 거야? 이동 거리만 2배가 되는 거야. 이해돼?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속력이 만약에 3배로 빨라졌어. 그럼 에너지는 몇 배가 돼야 돼? 9배가 돼야 돼. 그러면은 좌항 전체가 9배로 늘어났는데 우항에서는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은 이동 거리만 9배가 됩니다. 그 뜻은요. 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도 F값은 어떻다는 소리예요? 변화가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야? 일정하다라는 소리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에? 마찰력입니다. 나무 토막과 지면 사이의 마찰력이에요. 아무리 세게 부딪힌다고 한들, 아무리 강한 무거운 물체를 부딪힌다 한들, 아무리 빠른 속도로 충돌한다 한들 이 나무 토막과 지면 사이의 마찰력이 변하나요? 아니요. 변하지 않죠. F값은 마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해요. 알겠어?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운동 에너지와 일의 양도, 위치 에너지와 일의 양에서도 F값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3번째로 요런 거 하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잘 봐봐. 예를 들어서 4m/s로 움직이고 있던 친구가, 알았죠? 브레이크를 끽 밟았어. 그럴 때 4m 정도 밀려났다라고 해보자. 알았지? 근데 우리가 이 친구를 8m/s로 바꿨어요. 대답 잘해야 돼. 속력 몇 배가 되었죠? 2배. 2배 되었습니다. 그럼 에너지는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 4배. 4배. 제곱배. 이거 밀려난 거리예요. 뭐라고 볼 수 있죠? S값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그럼 몇 미터로 변화할까요? 16. 그렇지.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질량에 비례합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래프 유형은 당연히 정비례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질량 혹은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있겠죠? 또 뭐에 비례한대요?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여러분. 맞아 아니야? 그럴 때도 정비례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 단! 놀랬지? 단. 속력 같은 경우. 자, 이건 적어놓자. 여러분, 속력 같은 경우는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프 몇 개 그렸어요, 여러분, 지금? 3개. 아니요, 다 합쳐서요. 6개. 하나, 둘, 셋. 5개 그렸죠? 5개 그렸죠? 위치 에너지 그래프랑 운동 에너지 그래프 다 합쳐가지고 5개네. 5개 그렸죠. 아, 물론 이제 맨 앞에 있는 힘시간 그거 빼고, 그거 빼고 5개 그렸죠. 오지선다형으로 나오기 딱 좋은 문제죠. 틀리면 안 된다잉. 알았지? 나 적어놨어.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마지막 5번으로 필기하고 싶은 내용도 요거예요. F값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값은 아닐 거다. 이해됩니까? 됐죠? 자,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번 주는 여기 파트 숙제 안 드릴 거예요.
잠깐. 숙제 안 드릴 거예요. 알았죠? 숙제 안 드릴 거고 저번 시간에 줬었던 우선 속력, 속도, 그다음 등속 운동 파트부터 우선 마스터를 한 다음에 여기 넘어와야 돼. 알았지? 글 조금 어느 정도 다 풀고 난 다음에 여기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우선 숙제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남은 시간 동안 지금 30분 조금 덜 남았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 그거 빨리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아예 그냥 일로 오셔서 계속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네. 문제 푸세요 빨리. 다 못 풀었다 그랬지? 문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스테이플러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이게 샤프시면 그